지금 시간은 2000 오늘이 14년 오늘이 2014년 9월 6일이군요. 6일. 어제는 그 포남동의 동명중학교 옆에 원룸이었죠. 원룸이 한 대지가 90평, 방은 원룸이 6개, 투룸이 3개, 그리고 이제 주인 세대 한 50몇 평 정도 되는 거. 2012년에 지어져서 꽤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원룸을 원룸을 이제 손님하고 또 손님을 모시고 온 부동산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오전에 보았고, 오후에는 용강동 서부시장 옆에 대지 한 28평, 건물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작은 집인데 1층에는 이제 주인이 방 2칸을 쓰면서 살고, 1층에 이제 방 2칸, 거실, 주방,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세를 놓았죠. 2,500 전세, 그리고 융자가 이제 3,900. 그래서 이제 아주 한 2,000 몇백 정도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죠. 그런 집. 그래서 그 집을 저녁에 8시 한 20분 경에 이제 손님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또 저녁에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꼭 예고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온갖 생각의 장략으로 바둥거리고 시비하고 깐죽거리는 그런 꿈과 같은 거. 어느 그 행사에 초청되어서 가서 앞자리에 떡 앉아 있는데, 그 행사를 주최하는 그 주최인의 어린 아들이 자꾸 앉아있는 의자 등 뒤에서 보채고 소리 지르고 불편하게 하는 거.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한 대 힘껏 때려주고 그 행사장을 떠나는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꿈이라는 것이, 꿈을 꿀 때 보면은 자기의 그 적나라한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거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고, 어제 이제 저녁에는 또 소주도 한 병 마시고, 소주를 마시면서 그 볶음밥을, 요즘에 볶음밥을 며칠째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자기가 생각이 어떤가, 행동이 어떤가, 밥을 어떻게 먹고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일상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감각개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상하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무엇을 하지? 의식이 알아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에 대해서 모두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공부가 진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일상 일들을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 말과 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감각개발 훈련 부지기수로 하면서 하는 거죠.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각에 쫓겨 사는지, 어떻게 생각을 쫓아가는지 소상하게 보고 알아차려서 그 모든 것을 말로 글로 늘 표현하고, 표현하는 가운데 버릴 거 버리고, 생각을 내려면 내고 쓰려면 쓰고, 그 일어난 모든 생각들을 소상에 비추어서 스스로 사라지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신통자제한, 자유자재한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봄나라 공부 감각개발을 하는 훈련하는 이유죠. 어떻게 정리해 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어떻게 술 먹고,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공부하는지 소상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은 목욕을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가져오고 방안을 쭉 둘러보면서 어떤 걸 정리하고 버려야 되는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될 때 추석 연휴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한 거의 6일, 또 다음 주일까지 포함은 거의 일주일 이상이 계속 쉬는 시간이네. 그동안 책을 얼마만큼 읽어볼 수 있을지, 봄 78 한생각 돌리기. 사람을 대하면 좋다 싫다는 감정이 일어나고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일단 싫다는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르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갈등이요 고통이다.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판단, 평가, 심판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판단이나 느낌이 긍정적일 때는 괜찮지만 그 판단이 부정적일 때는 갈등과 고통이 된다. 남에 대한 나의 반응이 부정적일 때도 그러하고 남이 나에게 부정적인 언행을 할 때도 그러하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는 내 안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야기된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해야 가라앉히고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한 싫다는 감정이나 그러다는 생각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일단 그러한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반사적으로 언행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기서 억누르거나 참게 되면 그러한 감정이 잠재됨으로 불만이 안으로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야기된 갈등을 돌아보고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 별것 아닌 갈등은 바라보는 동안 쉽사리 사라진다. 그러나 한동안 돌아보고 바라보아도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으로 야기된 문제는 생각으로 풀어야 한다. 생각은 항상 두 갈래이다. 긍정 아니면 부정이다.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면 된다. 싫은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좋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바라보는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바라보는 능력이란 싫어하는 감정을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일어난 물결을 잠재우려고 또 하나의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봄이 계속되면 이윽고 물결은 잔잔해지기 마련이다. 마음이 순간적으로 고요해지고 평정된 가운데 상대방의 생각과 견해와 주장이 반사적으로 나온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마음은 한없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넉넉해진다. 그러한 순간 상대방을 얼마든지 좋게 생각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나의 이해가 부족하고 나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갈등을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 역시 나를 진보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깨달음에 공감한다. 그리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긍정적으로 돌리고 구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1000번 만번 돌리고 돌리면 생각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봄 79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통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런 말 한두 번 이상 사용하셨죠? 그렇다면 도통이란 무엇입니까? 도통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렵니까? 당연하죠. 도통하지 못했는데 어찌 도통을 알겠습니까? 어느 날 도반들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도통이란 극과 극이 통함이라고 제가 말하더군요. 그래서 도통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걸러 오늘 점심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렇게 쓰고 있네. 도통이란 보는 나가 보이는 나를 돌아봄을 통해 하나의 나로 합일시킨 다음 바라봄을 통해 나와 남 안과 밖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고 이윽고 전체적인 늘봄의 안목으로 돼야 도를 통한 것이지요. 늘봄의 경지가 되어야 상대와 양극에 막히지 않아요. 도통을 하지 못하면 생각이 버리는 이원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생각의 노예는 이원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주인이라야 이원성을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끌려 즐겁다, 괴롭다, 좋다,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통을 한 사람은
생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므로 괴로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도 얼마든지 좋다는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를 통한 사람의 특징은 양면 중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양쪽의 균형을 잡아 쓴다는 것이지요. 도통한 사람의 의식은 삶과 죽음이라는 식으로 둘러보거나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열이 치유되었고 합일이 되었으므로 삶과 죽음은 나누어지지 않아 동시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존재로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자로 쓰면 생사일이이지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죠. 생사, 선악, 시비, 장단, 음양이 모습은 달라도 마치 내 왼손, 오른손 같다니까요. 내 외 상하, 좌우가 모두 내 몸 아닌 것이 없고요. 이제야 이치를 알겠다고요? 이치고 뭐고 본래 그렇지요. 뭐 알고 보면 도통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도통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걸 알잖아요. 도통하기 쉽네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죽자고 돌아보아야겠지요. 본 83가지 각오. 요즘에 와서 나는 이따금 3가지 각오에 대해 잠은 자답하는 때가 많아졌다. 지금 당장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남에게 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당장 재산이 다 날아가도 동요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모두를 살려고 하고 남에게 이기려고 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것일까? 모두들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사항을 왜 제기하고 추구하는 것일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질 각오가 되어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죽음이 겁나지 않고 패배가 두렵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 살 자신이 서고 이길 자신이 생기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길은 어떤 길인가? 3가지 질문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아 묻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하나가 되면 질문이 사라지고 대답이 나온다. 질문 자체가 대답이 된 것이다. 이른바 삼매다. 즉각적인 깨달음의 길이다.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대긍정의 길이요 대자유의 길이다. 본 80일 꿈보다 해명. 평상시의 마음 생각을 통해 몸을 부리려고 끼어들거나 관여하지 않고 모든 움직임을 몸에게 맡겨놓고 바라보며 생활을 하게 되면 몸이 모든 걸 알아서 한다. 몸을 부리고 써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해방되면 참으로 편하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밖으로 남에게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시비를 떠나 바라보고 이해하는 삶이 사라진다. 돌아봄을 통해 내면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드디어 바라봄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라봄이란 몸이 움직일 때 몸과 하나됨이요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과 하나됨이다. 달리 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분열되지 않고 묘하게 하나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바라봄이야말로 바르게 봅니다. 객관적인 안목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꿈도 마찬가지다. 꿈이라고 하면 밤에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지만 낮에 깨어 꾸는 백일몽도 역시 꿈이다. 꿈은 마음의 소관사항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대몽을 대각하지 않는 이상 꿈을 꿀 수밖에 없다. 다 같은 꿈이라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사가 마찬가지다. 늘보무 삶으로 전환한 사람은 꿈을 꾸지도 않지만 꿈을 꾸더라도 꿈인 줄 알기에 꿈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객관적 안목과 주관적 안목이 다르지 않다. 주관과 객관의 분리가 없으므로 객관이 주관이고 주관이 객관이 된다. 그것이 봄이다. 생사, 승패, 손익이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달아
그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악몽 또는 길몽은 하나로 해몽을 하지 않는다. 양자 택일의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틀에 매이지 않아 언제나 자유롭게 해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꿈이냐 악몽이냐 길몽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꿈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다. 인생 만사가 다 그렇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주관적인 판단, 평가, 심판이 적법하고 유효하다. 본 82 평등과 차별. 평등과 차별을 각각으로 보는 것은 눈병이 나서 하나가 둘로 보여서 그렇지 눈병만 나오면 하나로 보인다네. 끊임없이 돌아보는 놈이 마침내 보이는 놈과 하나가 되면 둘로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로 보는 것도 아니라네. 하나의 스크린에 남도 보이고 자기도 보이고 바깥도 보이고 안도 보이므로 나와 남이 하나로 통하고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여 눈병이 나음이라. 오직 볼 뿐 두 마음 내지 않으니 온 누리의 봄 소식이라. 평등이 무엇이고 차별이다 웬 말이냐. 그런 헛개비 다시는 없다. 한 이치 한 기운인지라 평등하면서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하여 임금이면서 신하이고 신하이면서 임금이다. 오른팔 왼팔 그것 본래 내 한 몸이라 나누어진 적 없었네. 신봉사가 눈뜨면 너와 내가 하나인 줄 알고 하나가 다양하게 역할 분담하는 줄 알아. 평등 가운데 차별이고 차별 가운데 평등일세. 본 83 인생을 운전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노라면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봄으로 운전하는 것을 누구나 안다. 생각이 필요한 순간이란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가는 경로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잠시 필요할 뿐 운전할 때에는 생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절감한다. 운전할 때에는 그 어떤 생각이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운전을 제대로 하는 순간이란 바라봄만이 존재하는 순간이다. 말하자면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바라보는 셈이다. 그런 순간이란 운전자와 자동차가 하나가 되어 도로의 지형 지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순간이다. 그러한 바라봄의 순간이야말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운전 삼매에 드는 순간이다. 그러한 삼매의 순간은 어느 한 사물이나 지점을 보면서도 시선이 거기에 한정되거나 매이지 않고 주변의 풍경이나 상황에 어둡지 않아서 두 부분을 보면서도 주변을 놓치지 않는다. 이때 만약 생각이 끼어들면 운전 삼매가 방해를 받는다. 운전 삼매에 들어 운전을 하면 자동차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쏠리는 순간 저절로 반대편으로 운전대를 돌려 반듯하게 균형을 잡기도 하고 너무 속도가 빠르면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러한 동작은 두뇌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라봄 자체가 바로 손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러한 삼매가 손쉽게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생사가 달린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의존하여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원초적인 바라봄의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라봄이야말로 삼매이고 깨달음이고 본연의 나이다. 우리는 생사가 달린 사고를 당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순간 이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 주인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삼매이고 그것이 바라봄이고 그것이 본연의 나이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전 정보가 없어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생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여 사고를 치고 다치고 울고 불고 야단들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운전 삼매를 경험한다. 운전 삼매에 들어 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운전임을 알아서 우리는 인생 전반의 삼매에 들어 인생을 운전하여야 한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통일시킨 다음 바라봄으로 나와 자연, 나와 남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늘봄의 생활이 정착된다. 그렇게 하면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삶이 정착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듯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생을 운전하여야 한다. 돈 84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욕망에 끌리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뼈와 살은 당신의 몸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태중에 있을 적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녀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시절에 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년이나 노년의 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당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는다고 당신이 바뀝니까?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가고 이사를 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돈이나 지식이 없다가 있고 지위가 낮다가 높아지고 명성이 없다가 있어진다고 당신이 달라집니까? 당신은 시간이나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태어나기 이전이나 태어난 후나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몸이 죽고 사는 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당신은 좋을 때도 당신이고 나쁠 때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 천지로 갈라지기 이전 부모에게서 몸을 받기 이전부터 존재합니다. 당신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대는 나를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신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이는 내가 없고 내가 없이는 당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지만물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캄캄하여 보이지 않고 이것을 깨닫고 나면 가장 음미한 것 같고 이것을 거머쥐면 가장 막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세상에 마치 꿈결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공기보다 물이 강하고 돌보다 흙이 강하고 흙보다 나무가 강하고 나무보다 돌이 강하고 돌보다 쇠가 강하고 쇠보다 금강석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타나면 모든 것들은 강함을 상실합니다. 산이 높고 하늘이 높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나지막하게 보입니다. 바다가 넓고 하늘이 광활하지만 이것이 나타나면 조그마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고 단단합니다. 또한 이것은 너무나 작아서 더 이상 부서지거나 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기릅니다. 당신은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기에 가장 작은 것에까지 스며들고 가장 큰 것까지 품어줍니다. 이것이 당신입니다. 우주 만유 가운데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우주 만유 가운데 오직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본 85 돌아봄의 여정 재생명리 구하느라 정신없이 밖으로만 돌아보며 살다가 보니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며 어느 지점에 있는지 문득 정신이 든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가져보고 산과 들 바다와 강 도해지와 시골 바다 건너 오만 군데를 기웃거려 보아도 하늘과 땅과 사람 모습이지 별것이 아니다. 새송낙 오용낙 볼장 다 보았으니 이제 밖으로는 갈 때까지 다 갔으니 반바퀴 돌아 반환지에 이르렀으니 안으로 돌아보는 구심력을 발동시켜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제압하면서 나머지 반바퀴 도돌아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안으로 볼장이 하나 더 남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자기의 안을 돌아보며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잡았다 놓쳤다 하기를 끊임없이 하여 놓치는 때보다 잡은 때가 많아지면 그 힘으로 원점을 향해 돌아오게 된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원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간절해지고 꿈속에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다. 낮과 밤의 구별도 없어지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잠시라도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는 생활이 더욱 지속되어야 어느 순간 원점에 당도하게 된다. 하나 우원이 완성된다.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 증거로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추구하면서 수행을 주도하여 손속에 온 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분열된 이원성이 치유되고 합일되어 일원성이 된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남이다. 초견성이다. 내적인 음양의 합의를 통하여 자기가 아기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돌아봄의 여정이 일단락된다. 본 86 바라봄의 여정 1 돌아봄의 생활을 통해 태어난 아기 어라는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아기는 영안이 있으므로 하나의 의식의 스크린에 자기도 보고 남도 볼 줄 안다. 여기서부터는 바라봄의 생활이 시작된다. 바라봄을 통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낱낱이 알고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기의 일거일동을 알아차리면서 산다. 갓난아기는 처음에는 움직일 힘이 없이 없어 누워 지내지만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앉고 일어서고 걷고 입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 아기는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줄도 모른다. 그러나 한참 있으면 말을 할 줄은 몰라도 말을 들을 줄 알게 되고 읽고 옹알이를 하게 되고 조금씩 말을 흉내내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된다. 아기가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 영적인 아기는 바라봄을 통해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어른이 되어간다. 또한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에 유의하면서 마음의 주인으로 성장해간다. 그리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워간다. 그러나 아직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릴 정도로 성숙이 되지 못하여 이전과 다름없이 부자유하고 고통이 여전하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욱 고통이 심하게 느껴진다. 몸과 마음은 아직도 예전의 습관과 기억, 카르마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기는 해도 실천이 불가능하고 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견성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혼은 몸과 마음을 부리고 다스리고 길들이면서 자기도 함께 성숙해져 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약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몸이 없으면 의식 수준 영혼의 성장이 불가능하기 몸을 도구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잡아 이끌지만 세월이 흘러 아기가 어른이 되고 몸과 마음도 길이 잘 들게 되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고 행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기 어라가 어른어리 되고 마음의 성질이 바뀌고 몸의 체질이 바뀌고 전반적으로 기질이 바뀌어 일일이 바라보지 않아도 절등도가 되면 모든 언행은 몸에게 맡기게 되고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마음에게 맡기게 된다. 몸과 마음을 놓게 된다. 놓아도 잘한다. 아니 놓으면 더 잘한다. 그러므로 오직 바라볼 뿐 별도로 할 일이 없어 고요하고 한가롭다.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고 마음도 스스로 건전해진다. 그리하여 정신과 마음과 몸이 삼위일체가 된다. 이렇게 된 경지가 늘봄이다. 여기에서 생각과 말, 생각과 행동이 동시적이 된다. 이러한 경지에서는 생각하고 떠올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사물이 창조되고 인연이 도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늘 보는 것이 상견성이다. 늘봄이 되어야 막강한 얼이 되어 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수준에 이른다. 이것이 진정한 황골탈퇴이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다. 여기까지가 인생살이이다. 봄 87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무엇인가? 봄이란 결국 천지를 운행합니다. 천지를 운행한다고 하면 태양이 중심을 잡아 당겨주는 구심력과 지구가 달을 끼고 외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원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어울려 돌아감이 천지의 운행이다. 천지가 운행되므로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가 생기고 한 달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현상이 생긴다. 그리하여 지구가 태양의 도움을 받아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품에 안아 기를 수 있다. 사람은 태양이 지구와 달을 운행하는 공덕으로 태어나고 진화하고 발전한다. 또한 사람은 태양과 지구와 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다. 태양에 해당하는 것을 정신, 봄, 월, 영이라면 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은 마음이다. 태양이 지구와 달을 비추면서 운행하듯 우리는 봄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면서 운행한다. 또한 밖으로 향하는 몸과 마음을 정신이 잡아주고 이끌어준다. 우리가 돌아봄의 수행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잡아주고 키워주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정신과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가 되어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돌아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비춘다. 근본을 몰라 몸과 마음을 자기로 하는 저급한 수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돌아봄의 수행을 한다. 돌아봄을 통해 내면의 하늘로 파고들어가 봄의 근원에 도달하고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몸도 잘 보이고 마음도 잘 보인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몸과 마음이 잘 보이는 곳 봄의 자리를 잡은 다음 몸과 마음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봄의 위치와 차원이 달라진다.
지구 위에 있을 때는 지구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위치가 되면 지구 몸과 달 마음을 한꺼번에 보고 비춘다. 태양계의 주인이 태양이듯이 우리의 주인이 봄 정신임을 깨닫는다.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있다가 제자리를 잡고 보니 봄이 자기의 근본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정신의 광명, 봄이 하나 생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치가 바뀌었으므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지구의 유치에서 보던 시야가 태양의 유치에서 보는 시야로 바뀐 것이다. 태양의 유치에서는 지구 자기도 잘 보이고 다른 별 남도 잘 보인다. 태양의 유치에서는 바라봄이 된다. 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남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 봄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면 몸과 마음을 잡아 쓸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아서 자유자재하다. 봄은 돌아봄과 바라봄을 자유자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하는 늘봄으로 존재한다. 마음과 몸은 변해도 봄은 변하지 않는다. 봄이 우주의 주인이고 은하계 태양계의 주인이고 지구와 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그리고 봄은 태양의 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봄이 본 태양인 것이다. 봄 88 대기대용이란 깨달음이 원숙한 경지에서 나오는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한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나오므로 걸림이 없고 자유롭다. 그것은 결국 몸과 마음의 실다운 주인으로서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는 경지이다. 그렇게 되려면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하여 봄이 바로 대야이고 본 태양이라는 것을 단박 깨달아 맞춰야 한다. 오랜 세월의 개념 정리와 봄의 수행이 여기에 이르러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신출 규모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본체가 여여부동하다. 본체가 부동하여야 만물을 한꺼번에 거두어 잡을 수 있는 유력이 나오고 만물을 잡아 기르고 성숙시키는 지혜와 사랑과 자비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중생들을 제접하여 살을 자제하고 능소능대하여 살인검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대기대용이란 대소유물을 초월한 자리에서 순간순간 선악 시비를 가리는 자유자재한 솜씨이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시공 가운데로 출입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절대와 상대가 혼연일체가 된 부사의한 경지다. 대기란 죽음이 없고 실패가 없고 손해가 없는 경지이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대용을 구사할 수 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갈일성하여 살인검을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6개 줄 행랑을 치기도 하고 묵묵부답으로 양구하기도 하고 흔적도 없이 숨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즉시 져주기도 하면서 상대에 떨어지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살고 남도 살리며 자기도 이기고 남도 이기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진 언행인 것이다.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고 자기가 지고 남을 이기게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는 데 자유자재하다. 봄의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기량이 탁월하고 코너에 몰린 사람을 구해내는 솜씨 또한 탁월하다. 코너로 몰고 가는 것도 상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깨닫게 하려는 한 단계 높은 자비심인 것이다. 그 모든 장략은 두뇌를 거쳐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다. 대기대용은 봄의 수용을 통하여 늘봄이 되고
늘봄이 본태양이라는 걸 대각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통해 다시금 연마하고 수중하여 일단 운해의 정보가 가닥이 잡혀야 하고 나아가서 세포 차원에까지 정보가 이식이 되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경지이다. 본 89 자유자재한 경지. 본태양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능한 것도 아니고 초라한 것도 아닙니다. 본태양은 유치와 형상과 시공을 초월한 절대이므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본태양을 대각한 사람은 그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가운데 대상과 일과 형편에 따라 양면에 대한 취사 선택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본태양은 대소유무가 없고 생사가 없고 기륭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없으므로 언제나 죽을 수 있고 기륭이 없으므로 언제나 남에게 질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언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고 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 없는 것, 어두운 것, 초라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언행의 제약을 받고 부자유합니다. 선각자는 그러한 두 가지 성향 중 어느 한편에 쏠리고 집착하여 부자유한 자신을 타파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선각자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에 빠지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선택과 운신의 폭이 다르므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남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에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능졸과 명함을 마음대로 함으로 상대방의 분노와 갈등을 단번에 풀어 시비와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봄이 온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인간관계에 걸림이 없는 언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언행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갈등을 단박스로 풀어주기도 하지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어느 한쪽에 대한 집착과 쏠림을 타파하여 자유로운 경계에 들 수 있는 계기와 찬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탁마를 통해 상대방이 무르익어 자유로운 언행과 운신을 하도록 상대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선각자의 글을 읽고 일상생활 가운데 봄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선각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고 터득하고 행할 수 있는 첩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봄 90 본태양, 본태양이란 우주의 주인이다. 본태양이란 우주의식이다. 본태양이란 순수의식이다.
주인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보면 지구의 세포에 지나지 않는 미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안에 내재된 본태양을 깨달으면 인간은 해와 별과 달보다 위대하다. 인간이 본태양을 깨달으면 무한한 하늘 공간과 무수한 땅이 자기의 소유다. 인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깨달은 인간이 결국 우주의 주인이요 하느님이요 부처이다. 하늘이 아무리 넓고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영성, 순수 의식이야말로 물질의 주인이다. 인간에게 비록 그런 영성이 잠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깨닫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동물의 수준이요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의식,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별, 지구이고 마음은 달이다. 사람마다 의식의 수준이 다르므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궁극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에서 본태양을 깨달아 자기가 바로 우주의 주인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낫거나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사람을 오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일 외에는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자기가 본태양임을 자각한 사람은 특정의 국가나 민족이나 종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역사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본태양을 자각한 사람은 정치를 논하거나 사회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이 범을 통하여 본태양을 깨닫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는 깨닫지 못한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태양이 인간의 주인의식으로 자리잡는 순간 사바 세상은 즉각 지상천국으로 변한다. 본태양이 뜨면 마음의 장벽이 사라져 국경선이 무너지고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독단이 무너지고 전쟁과 기아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이미 지구는 인간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바야흐로 인간의 의식에 봄이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통해 본심 본태양의 눈을 떠가고 있다. 봄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물질의 계백을 지나 정신의 계백이 오고 있다. 봄 90일 대야는 왜 소화를 만들었을까?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기르는 것은 대야의 놀이이자 대야의 일이며 대야의 삶이다. 심심풀이로 움직이다 보니 하늘 만들고 해와 달과 별 만들고 식물과 동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비록 보기에는 좋을망정 자기를 알아보는 놈이 한 놈도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래서 대야는 소와 사람을 만들어 대야인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르러 대야가 왜 소와 사람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확연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현재 봄나라 클럽을 만들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주기를 소망하는 것과 꼭 같다. 내가 대야를 알아보고 대야와 소통되듯이 나는 나대로 나를 알아보고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전력 투구한다. 이것이 나의 놀이인 동시에 나의 일이며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소와 사람, 소화가 존재하는 까닭은 자기 안에 내재된 대야를 알아보고 대야와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란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 소화는 반드시 대야를 깨달아 대야를 알아보고
대화와 통할 수 있는 삶을 계획하며 살아야 한다.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은 대화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근본 핵심이 희석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인간의 의식을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조차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와 의식을 생략하고 삶의 현장에서 각자 직접 대화를 찾고 대화를 만나기 위한 생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 수행이다. 대화를 알아보고 대화를 만나기 전에 소와 마음과 몸부터 만나고 소화부터 알아보자는 것이다. 자기가 바로 욕심쟁이, 사기꾼, 깡패, 도적, 악질, 문둥이, 겁쟁이, 쫌생이 짓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고치고 비워야 비로소 거기에 있는 대화가 보이고 대화를 만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알고 고치지 않고서는 대화를 만날 수 없다.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통해 소화는 천사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악마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사와 악마를 초월한 되어본 외 인간으로 거듭난다.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대화의 뜻이며 우주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봄 92 일순위자 원운동에 있어서 180도를 돌아야 출발점을 향해 돌아오는 길로 접어듭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에 관심을 갖고 깨달음을 향해 수행 정진하는 사람은 단 한 점 가까이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깨달음의 길을 선택하고 생애를 바쳐 전심전력합니다. 반환점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돌아봄의 길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버려놓은 갖가지 경험을 몸소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볼 것이 남은 사람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어렵습니다. 가보았자 성공하기 어렵죠. 끝장을 보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내디뎌지지 않습니다. 세속의 장을 덜 보아 장볼 곳이 남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지. 장 보려면 이 세상에 헐짓거리 하나 다 해봐야 되는 건데. 소화는 놀구집이 욕심쟁이로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끝없이 분출됩니다.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갖고 싶고 뽐내고 싶은 생각이 허전한 외로움,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끝없이 분출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재능을 연마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반환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전생을 통해 세속의 경험을 두루하고 금생의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세속의 장을 타본 사람은 일순위자입니다. 일순위자는 후광을 하거나 사치를 탐하거나 재미를 보려는 세속적인 욕망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놀이나 게임이나 무술이나 운동 등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출한 재주나 재능이 없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고로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과 몇십 년지간의 인간의식의 비약적인 발전이 도래함으로써 1순위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1순위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선각자를 도와 헌신하는 인연 공덕을 짓는다면 빨리 반환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환점 가까이 이르지 못한 사람은 공부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호기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나라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 중
방문 순위가 10위 안에 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 올리시는 분들은 반환점 가까이 접근하는 분들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글을 읽고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1순위자가 되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봄 93 무엇을 고친단 말인가요? 당신은 마치 한반도가 하나의 땅덩어리이고 하나의 민족이것만 38선으로 갈리어 둘 남과 북으로 분리되고 분열돼 분단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일러 미숙하다, 구원받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시간적으로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라는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된 것으로 서로 대립갈등 투쟁을 벌이며 살고 있는 중생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자기로 합일되기 이전에는 배반적인 모순된 인간이고 이원적인 분열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사이기도 하지만 악마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건만 당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한번 즐거우면 반드시 한번 괴로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다 보니 즐거운 것은 좋아하지만 고통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고통을 도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업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의 분열, 갈등, 투쟁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면을 돌아보기는커녕 아유에 외면하고 달아나는 데 명수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고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고통이 만들어지는 현장인 내면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피하는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것이 자기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칠전팔기하여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빈틈없고 끊어짐이 없으면 드디어 두 개의 자기가 하나의 자기로 합일이 됩니다. 당신은 드디어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꼬집고 때리고 자르고 찌르고 자르는 일이 영영 없어집니다. 해탈이지요. 봄 94 봄의 진정한 의미, 봄이라는 말은 본다, 보다라는 말의 동명사이다. 본다는 말은 눈으로 사물을 본다는 말에서 비롯되어 귀로 소리를 들어본다, 혀로 맛을 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몸으로 동작을 해본다, 머리로 생각을 해본다, 마음으로 느껴본다 등등으로 심신양면에 걸쳐 광범하게 쓰이는 말이다. 이로 이루어볼 때 언제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본다는 동명사 봄이 존재하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늘 바라보는 봄이 바로 몸과 마음의 주인인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 근심, 걱정, 불안, 공포, 고통이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마음으로부터 눈을 돌려 마음을 보지 않고 산 지가 오래다. 그러므로 신봉사가 되고 육안으로만 산다. 신봉사가 되어 육안으로만 산다.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 보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돌아봄이 지속되어야 둘이 한 마음이 된다. 하나가 되면 안으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궁극 중심에 이른 것이다. 빛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원천 존재의 근원이다. 드디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마음의 분열이 치유되면 안과 밖의 경계도 무너진다. 더 이상 안이 없으므로 모든 것은 밖에 존재한다. 그래서 돌아봄이 바라봄이 된다. 바라봄이 되어야 비로소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자기를 구하고 남을 구하고 천하를 구할 수 있다. 늘 바라봄이 되어야 늘 봄이요 온전한 봄이다. 이것이 본다는 말의 동명사 봄의 진정한 의미다. 봄 95 합일. 합일이 되기 이전에는 밖을 보면 안을 놓치고 안을 보면 밖을 놓친다. 한쪽밖에 보지 못한다. 합일이 되고 나면 밖을 보면서도 안이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이 보인다. 양쪽을 다 본다. 합일을 시키려면 밖에 있는 보는 자기가 안에 있는 보이는 자기에게 오래오래 한눈을 팔지 않으면 분열이 치유되면서 어느 틈에 합일이 된다. 봄 96 부정과 긍정 무엇을 부정하는가? 현상을 부정하고 세속을 부정하고 예고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부정하는가? 밖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눈을 돌려 안으로 근원을 향해 잠시도 한눈 팔지 않는 것이다. 돌아보면 일단 현상에 대한 부정이고 빠져나옴이고 초월이라고 보면 바라봄이란 다시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고 깨안음이고 참여이다. 돌아봄으로 안과 밖이 뚫려야 돌아봄이 바라봄이 되고 늘봄이 된다. 늘 바라봄 늘봄이 되어야 부정과 긍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봄 97 분열. 내 안에서 실제로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고 진행되는지 스스로 보고 알아야 분열이 다스려진다. 분열의 동기는 보이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리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나고 이 불안, 공포심에 대하여 다시금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외면하고 따돌리고 도피하고 단절하는 바람에 하나의 마음, 봄이 두 개의 마음으로 분열된다. 그러므로 불안, 공포심이 나타날 때 불안, 공포심을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아주고 불안, 공포심을 따돌리지 말고 받아들여주고 불안, 공포심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주면 분열을 사전에 방비할 수도 있고 분열을 치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버리장머리 완전히 뜯어고치면 겁없는 사람, 이긴 사람, 슈퍼맨이다. 봄 98 그대가 꿈을 깨는 그날까지 혹시 꿈을 꾸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다른 꿈을 꾸기 위해 여기 오신 건 아닌가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 꿈을 추구하며 사시는 건 아닌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그런 의식을 정리하지 못한 분이라면 아무리 명상을 하고 글을 읽어도 꿈의 연장선이 되고 맙니다. 인생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실감이 가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건성으로 해보는 말입니까? 그대여 진정 인생이라고 하는 꿈을 깨려고 하시는 겁니까? 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대가 이제 그만 꿈을 깨야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까지 그대의 잠꼬대 다 받아주면서 그대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 언제까지나 그대 곁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봄 99. 잘 보아주세요. 밉고 고운 것이 저밖에 나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곱게 보이는 것도 내 맘이고 밉게 보이는 것도 내 맘이다. 사물은 내가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이 되고 내가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것이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 그러므로 봄은 힘얻어 잘 보아주면 늘 봄나라다. 봄백 법도둑이 되십시오. 법은 줄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반쪽입니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이 정령이 있으니 제자가 스승을 믿어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될 때 법은 건네주고 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법을 주어도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 법입니다. 참으로 법도둑놈은 진정한 제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승은 법을 훔쳐가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몽땅 털리기를 바라죠. 그러므로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한다는 말이 있지요.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 100일 늘 봄이라야 에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놓여나서 항상 마음을 자기 손안에 거머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바라봄에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음이 일어나 너와 나로 분열되면서 번개같이 시비가 일어나고 사량, 분별, 판단, 평가,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잘머리 없는 짓이 계속 나온다.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상대방을 비웃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가운데 은연중 자기를 과시하는 에고의 교묘한 술수가 숨어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마음을 비워본 경험이 있다든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든가 하는 정도로는 결코 번개같이 작동하는 에고 버르장머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돌아봄을 통하여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는 경지를 거쳐 합일이 이루어져야 번개보다 더 빠르게 작동하는 에고가 보인다는 것이다. 늘 바라봄의 경지가 되어야 백발백중 명사수다. 늘 봄이 되면 에고는 도간에 든 지다. 늘 봄이라야 에고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봄백이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은 순식간에 번개같이 일어나 난리를 치고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려면 항상 마음을 돌아봄, 바라봄의 생활을 통하여 늘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늘봄이 되면 아무리 번개같이 출몰하는 마음일지라도 다 잡히고 맙니다. 늘봄의 생활이 정착되어야 비로소 마음을 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봄백삼 믿음과 깨달음 소화가 대야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면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 소화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대야의 심부름꾼이고 모든 건 대야가 알아서 한다는 그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달으면 모든 짐 내려놓은 것이다. 소화가 안다고 나서서 판단, 평가, 심판하고 소화가 뭘 하겠다고 나섰다가 진리를 배반한 대가로 환상과 거짓의 세계에 빠져 악몽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죽을 일 당하거나 손해볼 일 생겨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입 다물고 모든 걸 대야에게 맡기고 지 죽은 듯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대야가 무엇인지 소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봄백사, 백척, 간두, 진일보 아주 높은 경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는 말이다.
아주 높은 경지란 돌아봄을 통해 모든 관념 이미지가 사라진 무의 경지다. 있다고 여기 왔는데 없으며 안다고 여기 왔는데 아는 게 없다. 이러한 경지야말로 아주 높은 경지다. 대부분 여기에 주저앉고 만다. 그것은 좌익이 우익이 되고 우익이 좌익이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경지란 양면성 중에 또 다른 한 면으로 옮긴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의 경지마저 돌아보아야 한다. 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유무를 합한 것이 나이고 좌우를 합한 것이 나이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이 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나는 비어있음 하늘이다. 나는 봄날 봄나라이다. 나는 빛날 빛나라이다. 봄빛나라이다. 봄빛나라.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듯한 괄호 안에 물음표가 있는 그림이 봄나라의 노고이다. 두 손은 좌우 합작 음양의 합의를 상징하고 물음표는 좌뇌와 우뇌가 통하여 두뇌의 합의를 이룬 다음 두뇌와 가슴이 통함으로써 점을 찍게 됨을 뜻한다. 사람은 본래 자연의 일부지만 사람 안에도 자연을 상징하는 가슴과 사람을 상징하는 두뇌가 있어서 서로 통하지 못하므로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여 두뇌의 가슴과 생각과 가슴의 감정을 두뇌의 생각과 가슴의 감정을 몸으로 관통시켜 마침표를 찍자는 것이 봄나라 노고의 뜻이다. 봄 배고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다. 거리감이 생기면 시간 감각이 생기고 시간이 걸리는 곳에 반드시 거리감이 있다. 거리감이 느껴지면 분열이고 거리감을 메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나와 너 여기와 저기로 갈라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긴다. 거리감에서 목표가 생기고 욕구불만이 된다.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므로 집에서 밖을 내다볼 때 거리감과 시간 감각이 끼어드는지 돌아봄하여야 한다. 귀로 소리를 듣는 순간 저 밖에서 들려온다는 느낌이 오지 않고 내 안에서 소리가 나도록 모든 소리가 포용되어야 한다. 생각을 쫓아가거나 생각에 쫓기는 것은 분열 현상이다. 모든 생각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간에 간격을 주면 시간과 공간으로 분열된다. 대립 갈등 투쟁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개보다 빠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여야 한다. 봄백육 얼이 빠지면 얼간이입니다. 돌아봄이 밥 먹고 사는 일 중 가장 으뜸되는 일입니다. 돌아봄이 일 중에 일이 되고 생활 중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봄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삶은 모두 얼을 팔아먹은 얼간이 짓에 불과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얼이 빠지면 자기를 보존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얼간이입니다. 천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것이 얼입니다. 그러므로 얼을 팔아먹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보배입니다. 얼이 바로 나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잃어버린 얼을 되찾는 것이 바로 돌아봄이요 정신 차림입니다. 돌아봄이 얼을 찾는 삶입니다. 돌아봄하지 않고 살면 얼이 빠집니다. 돌아봄하여야 얼이 차려지고 얼을 차려야 사람이 됩니다. 얼간이 주제에 무슨 출세가 있고 성공이 있고 명예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과 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얼간이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얼은 어느 누가 대신 찾아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을을 찾는 노력을 줄기차게 해야 합니다. 올 알이 꽉 차야 알맹이가 되고 올 알이 차지 못하면 쭉정이가 됩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 알찬 삶의 길입니다. 을을 찾아야 어른입니다. 을이 찾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라입니다. 을 정신을 찾아 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일하여야 일에 빠지지 않고 놀아도 노는데 빠지지 않고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늘봄의 생활 314쪽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은 거죠. 시간으로서 딱 재보니까 1시간 공부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1시간 21분 35초, 6초, 7초, 8초 지나고 있죠. 내가 책을 읽으면서 낭독을 하면서 내 목소리, 내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우게 되고 영적으로 태어난 어라가 이제 걸음걸이를 하면서 말 배우고 걸음걸이 배우고 뛰고 달리고 이 세상에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봄나라 책 읽기 그 1권 늘봄의 생활 안녕하세요.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 이사장 이채휴입니다.